자, 2017년 서울시 7급 문제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할 때 의견이 달리한 경우 문제 좀 긴데 결국은 이 문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알아야 되는데 정답 3번이에요. 자, 원래 규정을 좀 보면요.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했죠. 기재부 장관, 해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죠. 사실 이런 장관들은 뭐 제가 행정학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차 기능 조직이래. 교차 기능 조직. 그래서 다른 부처의 어떤 업무를 서포팅하는 기능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과거에는 이름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름 바뀌었어요. 자, 정답 3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채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방채에 발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 없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빚진 행위죠. 빚진 행위 때는 다 지방의 의결 받아야 되죠. 이거 과거에 출제했던 문제였죠. 그 거전 문제를 보시면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 3, 4번도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속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사실 조항을 좀 알기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두 번째,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의결 집행기관이 됐는데 의결기관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지휘 감독을 받지 않죠. 지휘 감독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에 지휘 감독 받아버리면 인사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 틀렸고 지방의 현직위원도 인사위원 될 수 없고요. 정당 당원도 인사위원 될 수 없고요. 위촉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한 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구성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자, 4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91년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동시 선출되었다. 95년이죠. 9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하긴 했지만 지방의회 선거만 했죠. 의회 선거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정부 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에 분리된 기관 분류형이다. 우리나라 맞죠? 기관 분류형 맞고요. 세 번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의, 주민소환 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개별 법률이 따로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도 이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 제도 자체는 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건 다 법률 개별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1계층이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두 개는 한 계층이죠. 자치계층이.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고유권사라고 전래권이 있죠. 그러니까 자치권이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다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은 거다에 따라서 전자는 고유권, 후자는 전래권이라고 하죠. 고유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진다 본다. 얘는 전래건설이죠. 말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중독립설은 국가가 만들어낸 거다 했을 때는 역시나 전래건설에 가깝겠죠. 세 번째, 전래건설은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얘가 고유권이죠. 그래서 사실은 1, 3번은 이제 설명하고 이 단어 위치가 바뀐 거죠. 이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지배권이라 했을 때는 이제 전래권이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섯 번째 문제예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겠죠. 주민들이 발언지 지켜보고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중앙정부 입법에 의해서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에 반영되면서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이 제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절차나 참여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D가 탈락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을이죠. 지방의 예산 심의권 충돌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고 이제 심의는 지방의회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주민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권에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1, 3, 4는 맞죠. 그런데 대구 경북 경자구역청 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조합이죠. 조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합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조합은 과거에 우리나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 지방자치법에 뭐이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올해 1월 13일이죠. 20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새로운 절이 들어왔어요. 지방자치법 안에. 그리고 지방자치법 안에는 조합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을 따른다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취지를 보면 이게 이제 경자구역청 해서 조합이다. 우리나라의 조합이다. 우리나라의 조합은 학문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래 표기를 해놨죠, 그죠? 이렇게 별도로 이제 또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8번째 문제 아른슈타인 나왔어요. 8단계 딱 먹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참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죠. 우리 두 문자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MTICP였죠. MTICP 이렇게까지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PDC 이렇게까지 MTICP만 기억하시면 사실은 뭐 이게 어느 게 비참년이 형식 참년인지 헷갈리지 사실 뭐 실질적 참년은 내용물 크게 안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일단 비참년을 했죠. 그냥 MT인데 안타깝게 이 문제에서는 이 영어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이 조작 그리고 임시치료 얘가 둘 다 비참여죠. 비참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예전 서울시 문제 스타일이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뭐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를 좀 많이 해요. 자, 9번째 문제예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랑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도입을 찬성하는 농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소선거구제의 어떤 단점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후보자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얘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뭐 읽어보시면 다 맞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게 됐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규칙이 아니라 조례죠, 그죠? 조례.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렸는데 얘는 또 복정답이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게 아니라 그냥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죠.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이 1번하고 2번이 복정답이 되고요. 11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되게 굉장히 좀 지엽적이긴 하죠. 그래서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40%예요. 100분의 50이 아니라 40%, 40%. 그 다음 정답 2번에 국가 장려 사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한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연회 100번씩 50, 40 그리고 이제 여기가 40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거예요. 1번하고 4번의 수치가 선지 1번이 그 40%고요. 선지 4번이 50% 되겠죠. 그래서 선지 4번부터 보면 보통 교부세의 산정기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단 및 안전관리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긴다. 혹은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되어 있죠. 자, 이 수치를 좀 지엽 좀 물은 문제였고요. 선지 3번은 쉽죠.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없더라도 교부할 수 있죠.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제가 이 그 풀이 강의를 촬영하는 한 일주 정도 전에 이 우리나라의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여기 강남이죠. 강남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차들이 또 많이 침수가 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는 이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방자치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특별교부세 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12번째 문제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제2요구할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제의한 결과, 지방에 제의한 결과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찬성하면은 정과 같다. 그래, 네가 제의 요구했긴 했지만 잘 들었어 해놓고 그냥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 and 3분의 출석의 3분의 찬성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의결서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재의결에 대한 상황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20일이죠.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의결이 예산 집행상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자기가 다 앞에 나왔던 그 조항들이었죠. 다른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모든 다른 선지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셔야지 이제 그게 또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13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게 어렵죠. 어려워. 카테고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일단 직속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은 일단은 그 직속기관이 아니죠. 얘는 하부기관이죠.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1번 탈락. 두 번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800만 이상은 3명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3명이에요. 2번 틀렸고요. 서울특별시도 3명의 범위에서 부단체장을 둘 수 있죠. 행정 1부시장, 2부시장, 그리고 경제부시장 혹은 정무부시장 이렇게 하죠. 공식적으로 학문상으로는 주로 정무부시장이라고 해요. 3명이에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얘는 직속기관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4번째 문제예요.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정 자립도 나왔죠. 자주도 나오겠다. 이제 보셔야 되겠죠.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일반 회계 총 수입에다가 분자는 자주도가 아니라 자립도니까 자주재원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방세랑 세외 수입 두 가지고요. 두 번째,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의존 재원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죠. 이게 즉 분모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모가. 왜냐하면 분자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자주 재원이니까 그 고정이 돼 있고 의존 재원이 작게 되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값 커지겠죠. 세 번째 문제예요. 일반 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 범위가 넓어져서 재정 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일반 재원이 어떤 거냐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안 정해진 게 일반 재원이고 사용 목적이 정해진 걸 특정 재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원이 비중이 높아지면 내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재정 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지고요. 네 번째요. 재정 자립도가
다음에 두 자치단체 간의 재정 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재정 자립도는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저기 뭐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재정 자립도 같을 수는 있죠. 분자 비율이니까. 근데 절대 규모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알 수는 없죠. 근데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큰지 알 수가 없죠. 절대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 틀렸고요. 자, 15번 문제요. 지방의 소집과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이것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파트다고 생각하시고 딱 읽어보니까 답이 쉽게 나오죠. 정리한 이해였죠. 이해. 앞번 이제 제가 과거 문제에서 다 이 해당 선지를 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해 개최한다 말 틀린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 다 맞아요. 다 읽어보세요. 뭐 현행법 휴회는 지방의 의결로 정하고요. 지방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고요. 지방자치단 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회의장이요. 죄송해요. 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16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사임하려면 그만두려면 지방의회 의장한테 사임을 적은 서면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는 4년 맞고요. 지방의회 단체장 계속 재임,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이제 당선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것은 3기죠, 3기 두 번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한번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이미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계속 이름이 나가잖아요. 정책도 알려지기 때문에 크게 못하지 않은 이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속해서 계속 하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상기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안 했다가 다시 할 수는 있어. 이게 지금 서울시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선제 좀 잠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돼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되고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 장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되죠. 이거 뭐 지방자치법에 나온 규정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열일곱 번째 문제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서울특별시의 지휘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의 특수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해놨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곤 하지만 정부의 직할로 두고 있죠.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다 정부의 직할로 두고 있어요. 4번이 정답이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및 특별자치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등에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요. 사실은 뭐 1, 2, 3이 조금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4번 선지가 뭐 한 번씩 나오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18번째 문제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재 1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속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직무 이행 명령 부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기관으로서요. 소속 공무원, 그리고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이렇게. 얘까지는 맞아. 이 구청장은 뭐 아니죠. 그죠? 밑에 하부 기관이고 뭐 아예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이고요. 구청장은 물론 이제 뭐 이 구청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다른 얘기겠지만 동장이나 면장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앞에 보셨겠지만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이 아니라. 자, 2번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 소환이 확정되면 경우 그 직을 상실하죠. 하지만 내가 잘렸어, 소환동에서.
그런데 내가 잘리는 공석이 되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할 텐데 그 보궐선거의 후보자는 등록을 할 수 없게 어떤 경우 당연한 것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문제가 1번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직무이행명령은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직무이행명령은 또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이제 게을리하고 있으면 일 안 하고 있으면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위법 부당한 부분은 시정명령이고요. 그리고 소속 행정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법을 보면 국가 이임사무나 시도 이임사무 관리가 집행을 게을리한다 인정되면은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이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19번째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변경하거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은 법률 정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조항 같죠, 그죠? 앞선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선지 2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의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 영리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는 조례죠. 자, 위치가 바뀌었네. 2번하고 3번 조례랑 대통령의 위치가 바뀌었죠. 지방자치단체 4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통합할 때는 행자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계받겠죠, 당연히. 중앙에서 갑자기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20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번이 아닌 것은 딱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주 많은 거 있죠, 그 조항. 그 조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이 있었죠. 사실 앞에 기초문제 나왔던 내용인데 국가사무 처리 제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래서 외교나 국방, 사법, 국세 이런 것들,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정책 등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를 요한 사무. 여기 이제 앞에 기초 요거 나왔었죠. 농산물, 인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국의 수급 조절,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 지방자치법에 국가 사무라고 해놨어요, 일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16년 서울 취급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풀이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